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025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하나 있죠. 바로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인데 그중에서 핵심은 강선우 의원이 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의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대목이죠. 자,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사실 그 녹취 내용 그리고 그 당시 상황 그리고 또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줄거리 속에 민주당 좌파의 민낯이 그대로 숨어 있는 거죠. 공천 헌금이 이렇게 묻히는구나. 묻힐 뻔하다가 이번에 김병기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덜쳐낸 거죠. 김병기 다른 갑질 파동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묻혔을 것이고, 앞으로도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김병기, 강선우 둘만의 이야기일까? 민주당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공천 비리 아닐까? 이거 완전히 철저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속 시원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문제의 발단은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죠. 그때 2022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한창 새로운 분위기를 맞던 상황에서 자 바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때 그 김경이라는 사람, 지금 서울시 의원이죠. 김경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강서구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 강서구에서 출마를 이제 비례대표가 임기가 끝나서 다시 지방선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서울시 의원에 도전을 하려고 비례대표는 끝났으니까는 별 연고도 없는 강서구에 어쨌든 강서구가 좀 당선되기 쉽다고 생각을 했던지 공천만 받으면 쉬운 지역이죠. 강서구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있는다고 공천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강서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가벌병 셋 다 민주당인데 누구냐면은 강서구 갑이 강선우고 그 다음에 을이 진성준 그리고 병이 한정혜입니다. 셋 다 민주당인데 그 중에서 강서구를 타깃으로 잡은 거는 이 김경이 출마하는 지역이 강서구 1선거구입니다. 1, 2, 3, 4 할 때 1선거구. 기초의원은 1선거구, 2선거구 이렇게 하죠. 국회의원은 가벌, 병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화곡동을 중심으로 한 1선거구가 바로 강서구 국회의원 선거구로 치면은 갑에 해당을 합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강선우이기 때문에 강선우에게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1억 원을 강선우 쪽에 준 거죠. 사무국장, 그러니까 보좌관이 받았다고 하는데, 강선우 의원이 그 녹취록에서는 김병기에게 보좌관이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좌관이 받았건 이 강선우에게 1억 원을 준 겁니다. 1억 원을 준 건데,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냐면은 그대로 국회의원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 공천을 그냥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줘버렸으면 되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죠. 공천관리위원회. 서울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고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김병기고 강선우도 서울시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이자 또 강서구 갑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강선우에게 로비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게 그대로 공천을 줬으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 텐데 이게 컷오프 위기에 걸렸습니다. 김경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그 직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들이 김경을 컷오프 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초동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단독주택이나 또 상가가 있어서 5채가 있었는데 그 가격이 한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 해서 컷오프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경은 화가 나는 거죠. 왜? 강순에게 1억 원이나 줬는데 이게 컷오프를 당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김경이 강선우를
협박을 한 것 같습니다. 협박을 하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김병기가 어차피 김경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니까 일단 돈부터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기자회견을 하느냐? 그 기자회견 내용이 폭로 기자회견이겠죠. 자기를 컷오프 시켜서 공천을 만약에 안 주면은 내 기자회견에서 강선우에게 1억 원 준 걸 폭로할 거야. 그렇게 된 거죠. 충분히 이제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니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는 부랴부랴 강선우가 겁을 먹고 이 공천 안 주면 1억 원 준 걸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돈을 돌려줘도 폭로를 하겠다는 거죠. 내가 돈을 줬었다. 폭로를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때 이제 난감해진 강선우가 생각해낸 건 그러면은 뒤탈이 없게 공천을 주자. 지금 컷오프 위기에 걸렸지만 아직 완전히 컷오프 된 건 아니니까 공천을 주자. 그래서 김병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에게 마지막 방법은 공천을 줘서 입막음 하는 게 되는 거죠. 김경의 입을 막는 거. 그래서 김병기를 찾아가서 의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울먹이면서 한 거는 김병기가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천을 줘버리는 거죠. 공천을 주는 거죠. 김경에게 공천을 주면은 실제로 김경의 입도 막고 뭐 기자회견도 김경 안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본인도 공천관리위원이지만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를 찾아가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 말은 공천을 주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다음 날, 이 녹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실제 김경이 단수 공천이 돼버리죠. 컷오프 이야기가 나는데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병기가 살려줬다는 이야기죠. 자, 왜 김병기에게 그렇게 매달렸느냐? 그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런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시에 진선미였습니다. 위원장은 진선미인데 여기 위원장이 등장을 안 하죠. 등장을 안 하고 오히려 간사인 김병기하고 위원인 강선우가 등장을 하죠. 그때 위원장 진선미는 제가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서울시당 위원장 역할보다는 그때 중앙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때 같이 설치가 됐죠. 중앙공천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김태년이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거기다가 중앙공천관리위원회의 금정분과 굉장히 일이 많죠. 금정분과 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공천을 관리하는 거기에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은 그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렇게 중앙공천관리위원회 일로 바쁘니까 김병기가 거의 다 이 서울시의 공천은 주물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간사가 다 하는데 김병기가 그때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했었고 그 직전에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그 현안 대응 TF 팀장 이렇게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병기의 입김이 셌죠. 그래서 김병기에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공천 좀 주십시오. 김경에게. 그래야지 김경이 기자회견도 안 하고 무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짓 이 김병기가 그 녹취록을 보면은 왜 나를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한 발 물러서겠다.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공천이 됐죠. 그 다음 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선우를 김병기가 살려준 거죠. 살려달라고 해서. 자, 살려줬다. 그러면은, 김병기가 큰일 났다. 나는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했던 말과는 달리 강선우를 살려준 겁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에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강선우에게 다시 공천을 강선우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데도 김병기가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이 강선우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죠.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런데 2022년 2년 후 총선을 할 때 그때 김병기가 총선 직전에
검증위원회,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강선우를 그 국회의원 총선에 다시 나갔는데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선 때 또 공천할 때 또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그때는 전국 공천을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죠. 그런데도 강선우를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병기가 그때도 그 살려달라고 하는 강선우를 살려줬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눈 감아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병기는 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강선우를 살려줬을까? 그리고 나중에, 총선 때도 공천을 심사할 때도 눈 감아줬을까? 그 부분에 하나가 있죠. 그리고 1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1억 원은. 지금 강선우는 요건 녹취 테이프에서 1억 원을 받아서 지역보좌관이 가지고 있다, 사무국장 가지고 있다 하는데 사무국장은 언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고 하고, 또 이 김경원 1억 원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경 말도 좀 곱씹어 봐야 될 것이 어떤 뭐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주거나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이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강선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그냥 공천을 줬느냐? 아니면 돌려줬느냐? 아니면 1억 원이 다른 데로 갔느냐? 그 부분도 지금 따져봐야 될 시점이 된 거죠. 어쨌든 이 김병기는 왜 처음에는 완전히 잡아떼고 나를 만났다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살려달라는 강선우의 청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강선우의 그런 행태를 또 눈 감아줬을까? 거기에서 뭐 아무런 이 반대 거부는 없었을까? 그 부분도 이제 경찰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요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